저탄고지로 자신감 있게 세상 사는 이야기. 저자세 팟캐스트 제8화 치팅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채입니다. 안녕하세요, 키스들입니다. 네, 다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간단하게 근황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저 요즘 입이 좀 터져가지고 어젯밤에도 그 치즈랑 계란이랑 후라이해서 먹었어요. 그 메인님 표 그 치즈 계란 구이. 네, 네. 그거 너무 맛있어요. 그죠? 약간 네. 야식으로 딱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네. 네. 근데 확실히 봄이 오긴 오고 있나 봐요. 이렇게 주변에 인스타나 카페 이런 데 보면은 입 터졌다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터졌어요. 아, 진짜? 네, 저는 진짜 천하무적 키슬님이? 그러니까 저 진짜 입 안 터지는 타입인데 요즘에 입 터져가지고 제가 제멋대로 메이피자라고 이름 붙인 치즈 녹여가지고 네. 거기 이제 토핑 올려가지고 먹는 그거에 푹 빠져가지고 그것도 너무 맛있어.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키토김밥도 푹 빠져가지고 사실 그것도. 키토김밥도 처음에 메이님이 만들어주신 그 키토김밥 먹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이후로 지금 거의 매일 손님 접대할 때도 싸고 저 그냥 혼자 먹을 때 사서 먹고 저도 완전 입 터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결혼 준비한다고 약간 그 좋은 느낌이지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자꾸 음식이 땡겨가지고 역시 스트레스가 네. 제일 나빠요. 네. 네. 근데 그래도 되게 일명 입 터졌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뭔가 식욕이 엄청나게 자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다들 적당히 좋은 음식들로 드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게 뭔가 이 식단에 익숙해지면서 최대한 그런 나쁜 음식들은 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저는 이제 식이장애가 있다 보니까 되게 그 잦은 빈도로 좀 나쁜 음식을 먹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그렇게 좀 잦은 빈도로 먹었는데도 나머지 끼니들을 좀 키토식으로 해서 그런지 그런 음식들 자체가 좀 맛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 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적극 공감하는 게 사실 저는 이제 1년 반 정도 됐잖아요. 이 식단을 접한 지가. 초반에는 치팅을 하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탄수음식으로 막 정말 미친 사람처럼 치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라면을 끓여 먹고 또 거기에 밥을 말아 먹는다던가 옛날의 식습관처럼 그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라면 얘긴데 그 라면에서 이렇게 라면을 끓이면은 옛날에는 맛있는 냄새가 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 밀가루 그 약간 풋내 나는 맞아요. 그 냄새가 너무 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도 그래도 어쨌든 끓인 게 있으니까 한두 젓가락 먹는데 그게 그 냄새 때문에 너무 역해서 못 먹겠어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무수한 라면 무수한 라면 치팅의 그 기록이 그 과거의 역사에서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거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라면에 밥도 말아 먹고 이랬는데 언젠가는 라면을 한 반만 먹다가 면을 버리고 그냥 그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다던가 그러니까 면이 점점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는 한두 젓가락만 먹어도 역하니까 이상하게 못 먹겠더라고요. 그거를 한 두어 번 하니까 이제는 라면이 먹고 싶다라고 생각하다가도 그 맛이 그 풋내가 생각이 나면서 라면이 딱 끊겨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맞아요. 그 라면 면이 국물이랑 되게 겉돌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옛날에 먹었을 때는 국물이랑 그 면의 조화가 좋았던 건데 지금 어쩌다 한 입 먹으면 되게 겉돌아요. 면 따로 국물 따로. 이게 입맛이라는 게 진짜 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변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그게 떡볶이가 그런데요. 제가 몇 번 얘기한 적 있는데 제가 유일하게 이 키토를 하고 나서도 유일하게 못 끊고 먹고 싶어 하는 게 엽기 떡볶이인데 그게 맛있긴 맛있어요, 먹으면. 근데 예전에는 이제 정말 한두 달 계속 치팅 없이 이렇게 지내다가 오늘은 엽기 떡볶이를 꼭 먹어야겠어라고 하면 처음에 먹었을 때는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또 한참 동안 못 먹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이사하고 한번 시켰어요. 근데 많이 손이 안 가요. 손이 많이 안 가고 먹다가 냉동실에 넣어놓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남자친구랑 앉아갖고 둘이 반통 다 먹고 이랬는데 몇 개 먹으면 맛있게 잘 먹었다 그러고 그 정도 양은 또 많은 양도 아니니까 다음날 영양도 거의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다름이 아니라 오늘의 주제가 바로 치팅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되게 질문을 많이 남겨주시는 항목이긴 해요. 이 치팅이라는 게 상당히 범위도 넓고 정의하기도 힘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치팅밀이지만 치팅 음식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적당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범주가 상당히 넓어서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 꼭지로 잡아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주제로 정했습니다. 우선 치팅이라는 게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인데 키슬님의 치팅은 어느 정도 수준이 치팅이세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엽기 떡볶이 한 3-4개? 3-4개까지는 아니고 한 6-7개. 아, 뭐야, 그게 그거야.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한 치팅은 이제 엽기 떡볶이하고 피자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마다 범위가 다르잖아요. 네. 저는 피자는 이상하게 다음날 별 탈 없어요. 피자 한 3-4조각? 상당히 많이 드시는데요? 네, 제 원래 양에 비하면 많이 먹잖아요. 네. 근데 물론 도우를 다 먹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완전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그 위에 있는 그 손잡이, 일명 손잡이. 네, 손잡이. 네. 손잡이 부분 반 정도 남기거든요. 그러면은 상당히 거의 다 많이 드시는 거의 거의 다 네. 먹는 거예요. 그래서 3-4조각을 먹는데 물론 라지 말고 작은 걸로 네. 3-4조각 먹는데 다음날 별 탈 없어요. 근데 그게 신기해요. 네, 몇 가지를 해봤는데 오히려 그 밖에서 외식 한번 잘못해가지고 설탕 조금이라도 들어간 거 먹으면 다음날 아프고 막 그 화장실에서 폭풍하고 이러는데 이상하게 피자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한테 허용하고 있는 거는 엽기 떡볶이 약간 6-7개 아니면 피자 3조각? 이거 이외에는 사실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해봐야 아는데 해보지 않아서 모르는 것도 있고 그다가 이제 이게 아마 제 생각에 이게 잘 되는 건 평상시에 키토제닉을 잘 유지하고 있어서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그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치팅하기로 한 날은 미리 방탄커피 먹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치팅하기로 한 날 방탄커피를 드시는 게? 일단 치팅하기로 한 날 그 치팅 배달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가서 먹든 네. 그 전에 방탄커피를 먹으면 그 더 먹고 싶은 욕구가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살짝 배를 채워놓는 그런 네,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방탄커피가 에너지도 되게 많이 주고 포만감이 있잖아요. 네, 그쵸. 아니신 분들 계실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방탄커피가 엄청 포만감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아침에 방탄커피 먹고 점심 때까지 아무렇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에게는 그 정도의 영향이 있으니까 치팅하기 전에 방탄커피 미리 한 잔 마시면 되게 먹고 싶었던 그 욕구도 싹 가라앉으면서 많이 먹고 싶었던 양만큼 안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그럼 금채님은 어느 정도 이제 막 금채님의 막 어마어마한 치팅 스토리가 막 근데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 근데 저는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저 같은 경우는 음식이 하나가 먹고 싶은 게 떠오르면은 막 식욕장애가 되게 심했을 때 그 음식이 그냥 뭐 다른 일을 해도 계속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음식 먹을 때까지 며칠 동안 머릿속 위에 둥둥둥 계속 그거. 네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막 하는 게 이제 그냥 먹고 싶으면 먹는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참다 보면 3일 4일 참잖아요. 짜장면을 하나 먹고 싶던 게 막 2그릇 3그릇 먹고 싶어지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먹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욕구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좀 그냥 그런 게 생기면은 어쨌든 참지 않고 먹는다라는 게 그런 의미인 건데 그래서 이제 치팅이라고 막 거창하게 막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에 잘 때까지 눈 뜨자마자부터 계속 먹진 않는데 그냥 그때마다 먹고 싶은 거를 저는 그냥 1인분 먹는 것 같아요. 네. 종류 전혀 가리지 않으시고 뭐 짜장면이던 정말 아니요. 저는 근데 그 면은 되게 많이 줄었어요. 그 전에는 사실 면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저도요. 예. 그냥 거의 그냥 라면만 있으면 난 살 수 있겠다. 저도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 밥이랑 김치는 없어도 사는데 라면 없이는 못 살겠다라는 생각을 할 그게 정도로. 접니다. 그러시구나. 네.
근데 그런 제가 라면 안 먹은 지 지금 한 석 달 됐나? 그러니까 그 밀가루 푼내가 진짜 무슨 말씀이신지 정말 좀 알겠는 게. 역해요 진짜. 저는 그게. 그거 네. 일반식 할 때부터 그랬어요. 아, 정말? 네, 아. 일반식 할 때도 밀가루 풋내하고 국물이랑 그 따로 노는 그 느낌 네. 때문에 라면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라면을 왜 그 면을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숟가락에 국물 떠서 그 위에 이렇게 면 올려서 이렇게 호로록 먹잖아요. 그 이유가 사실은 그 두 개가 잘 안 어울리니까 그렇게 같이 먹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그렇게 먹어도 이게 따로 노는 느낌이 있어요. 오 신기하다. 저만 그런 게 아닌 게 되게 신기하네요. 면 얘기하니까 저 일반식 할 때 냉면 진짜 좋아했거든요. 물냉면. 저도요. 근데 지금 안 먹어봐서 무슨 맛일지 너무 궁금해요. 아 근데 이게 물냉면이 종류가 두 가지잖아요. 아 네네네. 평양냉면 스타일이 있고 그 일반 함흥냉면도 아니죠. 사실 그건 국제 네, 불명의 네. 시장물냉면. 네네. 근데 그 시장물냉면은 지금 아마 드시면 너무 달아서 못 드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약간 그 일명 슴슴하다고 하는 평양냉면 네. 스타일은 의외로 괜찮으실 수도 있어요. 드셨을 때. 음. 오히려 그 평양냉면이 막 뭐 이거 뭔 맛으로 먹어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네. 잘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이 식단 하시면서 입맛이 상당히 예민하게 올라간 상태에서 그거 드시면은 되게 이렇게 풍미 있게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냉면 안 먹은 지 1년 넘은 것 같아요. 아까 이게 먹으려면 먹거든요, 사실. 근데 굳이 애써 그거 먹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냥 다음에 먹지 뭐 이러면서 밀리는 우선순위가 밀리는. 맞아요. 맞아요. 예. 진짜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면 요리라 해도 면이 먹고 싶은 것도 있지만은 그 국물이나 그 소스가 먹고 싶은 욕구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좀 일단 처음에는 막 라면 소스 그 분말만 파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만 이제 해가지고 또 먹어보다가 요즘엔 그것도 잘 안 먹어서 버리고 네 그러고 있고 확실히 그 밀가루에 대한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치팅을 한다 해도 밀가루는 잘 안 먹고 네. 뭐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차라리 밥을 먹는다던가 김밥 이런 거? 아까 키슬님이 근데 그 얘기 하셨잖아요. 의외로 나는 피자는 괜찮은데 밖에 나가서 이상하게 양념에 설탕 들은 거 먹으면은 더 그게 더 세게 온다 이렇게 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거 느끼는 게 그러니까 복합당질이라고 해야 되나? 쌀 곡물로 된 것들에 대해 치팅을 했을 때 생각보다 그 다음날 영향이 크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회복도 빨라요. 근데 맞아요. 설탕이랑 과당이 들어가 그러니까 정말 정제된 순수한 당분이 들어간 음식을 먹었을 때는 그 뒤에 후유증도 되게 크게 오고 회복도 잘 안 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네, 맞아요. 다음날 머리 너무 아파요. 네, 맞아. 저는 막 토할 거, 막 네, 맞아요. 속이 울렁울렁하고 막 네. 토할 것 같고 그래요. 진짜. 네. 저 같은 경우 치팅을 자주 한다면 자주 하는 편인데도 그런 좀 설탕이 많이 들어간 거라던가 뭐 그런 음료수 액체로 된 거 그런 거 먹으면은 그 다음날 몸이 안 좋아요. 확실히. 액상과당이 진짜 안 좋잖아요. 맞아요. 네. 확실히 진짜 영향 그런 부분에서의 치팅은 진짜 안 좋은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그런 게 제일 맛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네. 맛있는 거. 절레절레. 맞아. 사실은 제가 고백할 게 있는데 요즘이 이제 끝물이긴 한데 딸기철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딸기 뷔페를 다녀왔습니다. 딸기는 네. 사랑이니까요. 딸기 나라에 다녀오셨죠? 네. 근데 사실 그날 먹었던 게 뭐 디저트니까 당연히 다 단 음식들인데 우선은 생딸기 위주로 먹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단 디저트는 그냥 맛만 보는 식으로 해서 먹고 그랬는데 이제 먹고 나서 당연히 배가 부르니까 걸었어요. 친구랑 같이. 좀 걷자 날씨도 좋고 하니까. 그래서 걷고 한 6km 정도를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체중 재봤는데 사실 뭐 그 체중이 사실 내 몸에 먹는 걸 다 가르쳐주는 지표는 아니지만 똑같은 거예요. 전날이랑. 저는 한 1kg 정도 증량 예상했거든요. 워낙 단 걸 많이 먹었으니까. 네. 그래서 치팅을 하시더라도 적당한 운동이 병행이 되면은 어느 정도는 그 완충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즉시 대신 즉시 컨디션은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즐겁게 먹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 딸기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사 간 동네가 딸기를 어마어마하게 싸게 팔아요. 3팩에 10,000원 안 되게 팔거든요. 오. 9,900원. 3팩에. 네. 근데 진짜 싼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남편이 딸기를 좋아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다 놓고 먹는데 제가 원래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키토를 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과일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사다 놓고 오빠가 먹으니까 같이 몇 개 먹기 시작해서 적게 먹는 날은 1개, 많이 먹는 날은 5개까지도 먹거든요. 다음날 아무 지장 없어요. 뭐 속이 불편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오히려 제가 요즘 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컬레버가 좀 되는 것 같거든요. 딸기 먹고 그리고 이제 운동하고 이게 적절하게 잘 소화가 되는지 오히려 최근에 눈바디 했을 때 눈바디 엄청 좋았거든요. 일종의 TKD 같은 약간 건가요? 그런 느낌. 과일로 하는 네, TKD. 근데 이제 뭐 당연히 많이 먹은 게 아니니까 그렇겠지만 딸기 5알 정도 문제 없더라고요. 네. 치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이렇게 뭔가 상당히 방만한 치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정말 몇 끼니 이렇게 먹는 건 아니고 정말 이벤트처럼 하고 있잖아요. 치팅이라는 게. 네. 근데 이게 타이트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이 치팅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선 독이 되는 케이스는 치팅을 한번 하시고 무너져서 식단을 포기해버리시는 경우. 네, 네. 이거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네, 일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거 하나만 먹을 거야. 절대 하나만 못 한 먹잖아요. 입만. 네, 한 입만. 사람이 식욕을 자극받는 그 메커니즘이 있는데 평소에 즐겨 하지만 내가 그걸 뭔가를 억제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단 음식들, 네. 그다음에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술, 그다음에 뭐 어떤 그런 중독성 있는 특히 중독성 있는 음식들에 대해서 이게 사람이 보상회로가 돌아간대요. 그래서 그걸 먹었을 때 내가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를 뇌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음식에 대한 유혹과 자극이 덜한데 이미 그게 뇌에 이렇게 뭔가 보상 회로가 돌아가는 시스템이 딱 장착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기만 해도 식욕이 자극이 된대요. 그리고 한 입 먹었을 때 가장 쾌감도 그렇고 더 먹어라라는 자극 신호가 굉장히 세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한 입을 먹는 게 너무 어려운 게 그 한 입을 먹음으로써 그게 보상 회로가 갑자기 급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먹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케이크 딱 한 조각만 그러니까 한 입만 먹어야지 하고 한 입을 딱 먹는 순간 내가 나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입만 먹는 게 가장 어려운 거고 이게 더 무서운 거는 먹지 않고 딱 눈으로 봤을 때 시각적 자극에 의해서도 이 보상 회로가 돌아간대요. 그래서 카페 같은 데 가서 쇼케이스 같은 데 케이크 들어가 있는 걸 보는 순간 갑자기 막 나는 되게 잘 참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너무 먹고 싶고 막 미친 듯이 먹고 싶은 게 바로 그런 자극, 보상회로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쵸. 네. 그 보상회로가 우리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네, 그렇게 되면 그래 어차피 오늘 하루인데 이러면서 드시게 되잖아요. 그게 진짜 뇌에 그런 거구나. 지금 말씀 들으니까 딱 그게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에 즐거움을 주는 어떤 거라는 거를 뇌가 아는 거죠. 그때 영악해. 아니 그때 막 포기형하고 절제형 네. 얘기했었던 거 생각이 나는데 근데 그 절제형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음식이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에 막 견디기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특히 그게 이제 나의 정말 뭔가 불만스러운 마음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는 음식들의 경우는 특히 단 음식, 그다음에 술 이런 것들이 가장 그게 크대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절제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음식에 국한된 거고 전 술은 포기형이에요. 네, 저도 그게 보상회로 화작 돌아가거든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타입이고 병원에 갔을 때 스트레스 검사했을 때도 완전 최악이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는 즉시 이제 그런 보상회로가 돌아가면서 너무 힘들었으니까 술 한잔하고 자자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보상회로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치팅이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네. 나 한 입만 먹어야지. 많이 먹어. 근데 그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 맞아요. 그건 내가 몸에 이미 학습된 어떤 결과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막 억지로 누르고 하다 보면 나중에 더 크게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더 크게 터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마음 편하게 적당히, 그러니까
한 입만 먹을 거야라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 그럼 보통 케이크 한 조각 정도는 뭐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보통 사람들 가끔씩 이벤트 삼아 한 조각 정도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차라리 처음부터 한 조각을 다 먹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되게 의외로 한 조각 한 다 반 못 정도 먹어요. 먹다가 좀 생각보다 안 물리는데 들어가네. 생각보다 안 들어가네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한 입만 먹어야지 해서 한 입 먹었을 때 그 보상회로가 절정으로 돌아가고요. 그 직후에 급속히 떨어진대요. 뭐라 그러지? 엔돌핀 같은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행복 호르몬? 네네. 그걸 방출하는 게 급속도로 떨어진대요. 그래서 아. 쇼케이스를 보고 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시기에 대한 강박이 없어진 상태에서 쇼케이스를 보고 나서 저 너무 먹고 싶어. 나 저 꼭 먹어야 돼서 한 입 딱 먹었는데 뭐야 이렇게 맛이 없지? 라고 하는 게 그런 케이스래요. 그렇군요. 그럴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막 한 입만 먹어야지 이 강박이 나를 더 올감해서 더 막 폭식을 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만약에 치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한다면은 그냥 좀 그 음식에 대해서 너그러운 자세를 가지고 대하게 되면은 오히려 생각보다 많이 안 드실 수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막 먹고 싶은 음식을 참지 않고 먹는다고 말씀을 드린 게 제가 이전에는 막 이렇게 식욕을 엄청 참았었어요. 억누르고. 그랬더니 한 번 먹을 때 양이 엄청나지더라고요. 맞아. 그게 전형적인 식이장애 네. 문제 네. 일으키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참지 않는다고 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양이 확실히 줄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케이크도 한 조각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반 조각밖에 안 먹는 맞아. 것처럼. 그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 라면도 저는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그냥 그래 라면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바에 먹자 했는데 거기서 정말로 냄새가 나고 제가 그거를 정말 오감으로 느끼니까 그제서야 정말 그건 끊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저절로 그 없어지게 욕구가 소멸되는 느낌이 되더라고요. 있어요. 네. 네. 저는 그게 술이 그래요. 오. 내가 오늘은 제발 술 좀 적게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더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참으면 훨씬 더 많이 먹어요. 사실 모든 다이어트의 치팅이라는 게 결국 그동안 이렇게 식단을 하면서 억눌린 어떤 욕망의 표출이 치팅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이 치팅이라는 개념이 생긴 게 운동하시면서 저칼로리 식단을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그런 와중에 이제 무너진 대사, 그러니까 낮아진 대사를 이렇게 뭔가 충격요법 스타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먹고 싶은 걸 양껏 먹어라 해서 생긴 게 치팅밀의 개념이고, 그래서 이 치팅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쪽 업계 일종의 용어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생겨난 거고, 사실 CKD, TKD 다 일종의 그런 충격요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치팅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는 경우도 정말 간혹 있으세요. 어떤 케이스냐면은 저 어제 치팅했는데 오히려 오늘 살이 빠져 있어요. 맞아요. 이런 분들. 네, 맞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일종의 대사를 한번 흔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대신 좋은 탄수화물 위주의 좋은 그런 탄수화물 치팅 플러스 적당한 양이 지켜졌을 때 오히려 감량의 가속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책에 그런 대사가 나와요. 나쁜 음식은 없다. 많이 먹는 게 문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엽떡 6, 7개? 그 매일 먹지 않는 한 그거 이제 많은 양은 아니잖아요. 그런 식의 적당량을 먹는 게 오히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마음도 즐겁게 해주면서 몸도 그렇게 크게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어쩌다 한 번씩 대사도 흔들어주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참 양날의 검이에요. 위험하다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한 번쯤은 실험을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키토제닉 식단을 한 3개월, 4개월째 열심히 하고 있지만 체중 감량이 1도 안 되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좋은 탄수화물로 하루 정도, 그러니까 CKD 스타일로 하루를 충분히 탄수화물을 드셔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음날 한 2, 3kg가 갑자기 찔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빠지실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좋은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고
그 다음날 살이 찌는 거는 사실 초반에 살 빠지는 그 원리랑 똑같거든요. 그거는 길게는 일주일, 짧게는 2, 3일 키토 식단 다시 하시면 다시 다 빠져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깜짝 놀라거나 겁먹지는 마시고 나한테 맞는 식단이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실험해보는 차원에서 한 번 정도 해보시면은 네, 의외로 맞아요. 좋은 효과가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제가 딸기가 그랬어요. 깜짝 아. 놀랐어요.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운동이랑 같이 하니까 괜찮아서. 그러니까 식단에서 변한 게 딱 그거 2가지였거든요. 네. 운동하고 딸기. 아. 딱 그거였는데 저 그전에는 사실 무서워서 못 먹었던 것도 있었어요. 난 키토 식단을 너무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강박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나씩 넣어보시는 거 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괜찮아서 놀랐거든요. 물론 잘못 먹어서 크게 안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먹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많이 드시는 게 그 고구마, 튀긴 코코넛 오일에 튀겨서 먹는 코고구마. 코고구마 맞아. 네. 그런 거 정말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거 진짜 맛있던데요. 특히 금채님은 코코넛 오일 좋아하시잖아요. 아, 사랑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식으로 드시는 탄수화물의 양을 본인이 되게 엄격하게 체크를 하시고 나머지 식단에서 상당히 타이트하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치팅을 하는 건지 식단을 하는 건지 모르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인이 만약에 살이 잘 빠지고 저희 어쨌든 최대 목표는 감량이니까 최대 목표가 감량인 상황에서 살이 안 빠지고 있다면 식단 일기를 좀 꼼꼼하게 적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동안 내 입에 들어가는 모든 식재료를 다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뭔가 원인을 찾으실 수 있거든요. 조금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 치팅이 무서워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처럼. 맞아요. 네. 근데 치팅이 무서우셔서 못 하시겠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키토식으로 그냥 만들어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동안 치팅 안 하고 잘 참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면 닭갈비가 너무 먹고 싶은데 밖에서 사 먹으면 양념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닭갈비 레시피를 만들었어요. 아. 너무 먹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 설탕 대신 에리스리톨 넣고 물엿이나 설탕 대신 넣고 고추장 대신 고춧가루 넣고 거기 이제 그 고추장 같은 꾸덕한 느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라드 한 스푼 넣고 그리고 이제 간장 성분 좋은 거 해서 넣고 네. 그런 다음에 그 양배추 잔뜩 넣고 닭갈비 양념 원래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넣고 물론 떡이랑 고구마를 넣을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먹었더니 되게 맛있는 거예요. 그냥 닭갈비 먹고 싶었던 그 맛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먹고 그런 식으로 너무 먹고 싶은 게 있을 때는 저는 계속 만들어 먹었기 때문에 그 치팅 욕구를 좀 많이 잠재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베이킹도 되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아, 맞아요. 너무 먹고 싶은데 치팅이 두려우시면 만들어 드시는 거 물론 뭐 부지런해야 되고 요리 솜씨도 좀 있어야 되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해서 치팅을 조금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되고 음식 욕구에 대한 것도 잠재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네. 그 에리스리톨이나 뭐 스테비아, 사카린 같은 감미료에 대해서 되게 찬반이 분분하잖아요. 사실 찬성 반대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설탕보다는 낫다는 게 생각이고 설탕을 안 먹을 수 있고 그런 감미료를 안 드실 수 있으면은 그게 제일 좋지만 네, 어쩔 수 없이 정말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쓰는 정도는 저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잦고 빈번하게 거의 몇 끼니 막 에리스리톨을 드신다거나 그렇죠. 그건 위험해. 그런 거는 이제 입에서 단맛을 빼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 혈당을 자극하진 않지만 우리 뇌가 단맛을 먹음으로써 그 단맛에 대한 자극을 얻으면은 그게 또 저희 감량이나 뭐 전체적인 밸런스에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생각해서 안 드시는 거는 괜찮은데 뭐랄까 막 억지로 감미료는 나쁘다 이러면서 참으시다가 병나는 것보다는 네, 맞아요. 적당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드시는 거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 아까 뭐 밖에서 닭갈비 못 드시니까 양념에 에리스리톨 한 스푼 정도 넣는 거는 사실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전 그런 식으로 밖에서 먹고 싶은 볶음 요리는 다 해소했어요. 낙지볶음, 오징어 볶음, 제육볶음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소했어요. 먹고 싶으면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치팅이 두려우신 분들은. 빨리 집들이를 가야겠네요. 네, 상다리 분질러지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엄청난 프로 키토인인 줄 아셨던 키슬님조차도 치팅을 하고 계십니다. 네. 사실 여러분. 저도 한 달에 짜잔. 2번 정도 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사실 라이프 스타일이잖아요.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치팅을 하시지 않는 게 좋고, 만약에 치팅을 하시더라도 좋은 식단으로 치팅을 하시는 게 맞고, 또 그에 따르는 이렇게 운동 같은 게 필요한데, 그냥 생활 속에서 편안하게 식단을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치팅과 야매키토가 상당히 애매한 그런 구분선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뭔가 식단을 벗어난 음식을 먹는 것 자체를 치팅이라고 한다면, 치팅한 다음 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시고 질문글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뭐 간헐적 단식을 해야 된다, 아니면 그냥 키토식 하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어떻게 하세요, 두 분은? 전 하던 대로 합니다. 그냥 식단 똑같이 유지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보통 식사 패턴이 아침에 방탄커피 한 잔 마시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원래 간식을 안 하던 사람이어서. 근데 만약에 치팅을 했다, 그러면 다음날 그냥 방탄커피 마시고 점심 먹고 저녁 먹습니다. 딴 거 특별하게 안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방탄커피 먹는 게 사실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도 몰랐는데 사실 간헐적 단식의 그렇죠. 개념이거든요. 거의 알고 한 건 아니었지만. 근데 간헐적 단식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를 이제 의식적으로 억지로 하시면 그게 나중에는 또 다른 입 터짐의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원래 잘 지키시던 키토 식단, 저탄고지 식단으로 돌아오시는 게 제일 빨리 돌아오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키스님 말씀 너무 동의하는 게, 뭐 이제 먹고 나면, 치팅하고 나면은 뭐 간헐적 단식을 해라,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해서 뭐 당장에 좀 빨리 뭐 이렇게 돌아올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빨리 돌아오려고 막 그렇게 신경 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잖아요. 네. 막 다음 네. 아침에 체중계가 어떻게 맞아요. 그리고 막 치팅을 뭐 피자 한 판 먹고 뭐 후식으로 치킨 한 마리 먹고 뭐 케이크 한 판 먹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 해도 저는 그냥 네, 키토식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까지 드시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하실 필요 전혀 없고, 저는 이제 저녁에 만약에 뭐 치팅을 했다 해도 이제 밤에 자기 전에 배가 고플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그냥 자기 전에 배가 고프다 그러면은 그냥 계란 후라이 하나 해서 먹고 자요. 네. 저는 그리고 다음날 치팅 다음날 하고 다다음날 체중계 안 올라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눈으로 보이는 순간 흔들리거든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죠. 네, 맞아. 그러니까 올라가서 숫자 딱 보는 순간, 그러니까 원래는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 그래, 오늘 맛있게 먹고 내일부터 다시 키토 식단으로 돌아가자라고 생각하셔가지고 하고서 다음날 체중계 올라가서 숫자 보는 순간 난 오늘은 굶을 거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나 오늘 간헐적 단식을 할 거야. 안 되겠어. 막 몇 시간 굶을 거야. 이렇게 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안 올라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치팅하고 그 다음날 체중계 위에 가서 숫자를 보면은 더 살이 찐다고. 왜냐면 진짜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몸이 이제 스트레스로부터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몸을 이제 불려놔야 되잖아요. 스트레스에 대비해서. 맞아요. 그래서 확실히 진짜 스트레스 받으면 살이 더 찌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굳이 올라가서 숫자를 보고 확인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정말 없어요. 왜냐면 뭐 자기 몸무게가 이마에 이렇게 써져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네, 뭐 그거 1kg 뭐 0.5kg 이렇게 불었다고 사람들이 금방 알아보지 않거든요. 맞아요. 말씀하신 거 체중계 문제 확실히 진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먹을 때는 에이 몰라 하고 먹고 그 다음날 체중계 보고 좌절해서 더 먹고 맞아요. 네,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그리고 또 이게 치팅을 하고 난 다음날 상당히 땡겨요, 당이. 그러니까 당이 당을 부른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막 전날 실컷 먹었으니까 안 먹을 것 같은데 오히려 막 더 생각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체중계까지 보고 막 멘붕이 오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거는 사람의 유형인 것 같아요. 뭐랄까, 보고 이제 안 되겠다,
충격받아서 충격요법 스타일로 그냥 이제 딱 식단 다시 타이트하게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 반면 분명히 찔 걸 알고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체중계에 또 충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방향의 충격, 네. 마음의 상처, 그러니까 상처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신 경우는 본인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확인하시고 체중계를 잠시 멀리 하시거나 아니면은 숫자를 보고 한번 더 이제 나를 한번 이렇게 올가매는 타이트하게 채찍질을 하는 네, 그렇게 자기의 성향을 파악하셔서 네, 체중계는 네, 네. 피하시거나 뭐 가까이 하시거나 그 경우는 나의 또 다른 자아가 올라가게 자꾸 자극하는 것 같아요. 올라가 확인해봐 오. 이런 느낌이. 쪘을걸?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거에 충격을 받지는 않는 게 우선 기본적으로 먹고 찔 거를 예상하고 올라가서 보고 판단을 하는 기준으로 삼아요. 이 음식이 나한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 음식이었다라는 거를. 맞아요. 저도 그런 식으로 예, 식단일기에 적으려고. 네,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지. 실제로는 막 그 보고 막 1kg 쪘는데 막 멘붕 오고 이런 게 아니라 생각보다 의외로 나 어제 별거 안 먹었는데 왜 이러지라는 경우가 있고 어마어마하게 맞아요. 먹었는데 뭐지 이건 또 왜 이렇게 괜찮지? 그러면 이제 전날 먹었던 식사 메뉴를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처음에 저희가 키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 확실히 맞아요. 다음날 증량도 심하고 중요한 거는 그 다음날 한 3일까지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체크 용도로 체중을 재시는 건 사실 괜찮죠. 예. 근데 이제 그걸 보고 막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둘째 날, 셋째 날까지도 치팅 2일째, 3일째까지도 영향을 주는 음식들이 있는데 치팅 둘째 날 간헐적 단식 되게 열심히 하시고 이제 키토식 돌아와서 먹었는데 다다음 날 또 증량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이제 뭐지 큰일 났다 멘붕 막 이러시는 분들이 맞아요. 있는데 그 치팅의 영향력은 다음 날이 아니라 한 2, 3일도 갈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은 좀 덜 이렇게 네. 멘붕이 오실 것 같네요. 그러니까 메인님 같으신 경우에는 그렇게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바로 그 아예 살이 쪄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체중계 네. 숫자는 그냥 숫자일 뿐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사실 키토식을 먹어도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그냥 우리 지구엔 그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의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키토식도 먹고 나서 바로 재면은 그 음식 무게만큼 늘어날 때가 있어요. 맞아요. 물만 먹고 올라가도. 네네네. 맞아요. 근데 그런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바로 막 탄수화물에 대한 어떤 공포가 있어가지고 막 살이 이렇게 갑자기 쪄버렸나? 어떡하지? 그동안 뺀 나의 노력은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개념을 조금 바꾸시는 노력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국물 요리, 특히 미역국 이런 거 드시고 다음날 증량 오시는 분들 멘붕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제가 뭐 이렇게 뭐 이걸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우선 특히 미역국이 그게 심한데 제 생각에는 미역국을 드신 다음에 화장실을 못 가시면은 그 미역이 몸 안에서 물을 이렇게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미역국 드시고 다음날 증량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살이 찐 게 아니라. 네. 그리고 또 이제 국물 음식을 많이 먹으면 자연적으로 평소 식단에 비해서 나트륨 섭취량이 올라가잖아요. 걔네들도 몸에서 이제 그 수분을 잡아놓고 있고 특히 평소에 저염식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국물 요리 드시면은 그렇게 증량이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거의 99% 물무게인데 살이 찐 게 아니라. 미역국 사실 이론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미역국을 먹고 살이 찐다? 아니 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 근데 저는 타당한 말씀이라고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체중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어쩌다 보니까 저희 치팅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치팅을 안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사실 사람이 모든 유혹에 어떻게 다 그렇게 굳건하게 버티면서 식단을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처음 한두 달 정도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되는 시기지만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 평생의 라이프 스타일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치팅도 어떻게 식단의 한 일부분으로 받아들이시고 자연스럽게 그냥 삶에 녹여내시는 게 가장 중요한 노하우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래 하고 계신 키슬님, 그다음에 금채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냥 뭐랄까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치팅도 그냥 식단의 하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최대한 좋은 음식으로 치팅하시는 거. 뭐 치팅이 좋은 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어쨌든 가공 음식 같은 거는 진짜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너무 단 음식들, 그리고 설령 디저트 같은 단 음식을 드시더라도 조금만 드시는 방향으로. 근데 또 이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 만큼 기분 좋게, 드실 때는 기분 좋게 드시고 다시 또 원래 식단으로 돌아오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HHF 저탄고지 식단을 유지하시면은 사실 길게 봤을 때는 큰 범위에서 식단 자체의 그 저탄고지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하루는 고탄수 식단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건강 유지하면서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 주의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질병이 있으신 분들,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이 치팅이 상당히 건강에 위험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건 그냥 단순히 지금 이미 충분히 건강하시지만 좀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식단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저희가 당뇨를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릴 거고요. 오늘은 여기서 치팅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